중개사법 22. 저희 네 22번 갈게요. 되나? 22번. 22번 읽어주세요. 가태료에 이거 잊지 말거든요. 아니 하던 대로 해요. 하던 대로 하세요. 가태료에 부가 대상자와 부가 기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번 기억, 니은, 디귿이거든요. 네, 바르게 된 거 기억이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한 거래 정보 사업자, 국토교통부 장관, 이 부가 대상자와 부가 기관 잘 연결되어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니은이요.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른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 사업자, 관리하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디귿.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개시하지 아니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 관청. 그다음에 리을은 틀린 지문이거든요. 네. 읽어주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여기는 등록 관청이 아니고 시도지사. 자격증이랑 관련된 거 자격증을 교부하는데도 시도지사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재발급해주는 사람도 시도지사. 그래서 자격증을 반납하는 것도 등록 관청이 아니고 시도지사. 그럼 아까 등록 관청은 어떨 때 나왔냐면 아까 간판 철거할 때 예, 국장은 바쁘잖아요. 등록 관청이 간판도 관리하고 철거하라고 명령 내리는 것도 등록 관청이고. 그래서 미음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여기는 시도지사가 아니고 여기가 등록 관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 아니한 거. 반납은 등록 관청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개설하는 거, 간판 붙이고 그런 데다가 위법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등록 관청이 관할을 하는 거고 자격증 발급하는 거, 재발급하는 거는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업 니은 보시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이용 이건 좀 되게 아까 앞에 문제에서 거래 정보망은 국장이 관리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하는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니은도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른 보고 의무를 위반. 공인중개사 법 누구한테 보고해? 국장한테 보고하죠, 그렇죠?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 사업자 누가 관리해? 국장이 관리한다. 네. 그리고 디귿은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개시하지 않았잖아요. 등록증에서 등록관청. 등록증 관리하는 거 등록관청. 네, 개시하지 아니한 기업공인 중개사는 등록관청이 관리한다. 네, 이렇게 해서 배웠어요. 다음 문제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이 일부이다. 간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의 키워드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 아까 앞에서도 나왔던 이제 그 사람들인데 네, 아까 거래 정보망 나왔었잖아요. 한번 제가 먼저 해설을 읽어드릴게요. 듣고 가로로 채워보세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업공인 중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 중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을 하였을 것과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을 하였을 것과 또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그리고 이 지문에 보면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정답은 몇 번일까요? 공인중개사 2, 31, 4번. 4번. 네. 다음 24번이요.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사유와 음.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사유에 관한 부분으로 옳은 것은 이거 키워드, 이 문제 키워드는 자격 취소 사유, 그 밑에 자격 정지 사유. 그래서 취소 사유와 정지 사유를 이제 분리를 하셔야 되는데, 기억이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거 뭐예요? 취소 사유. 그쵸. 자기 자격증을 빌려준 거니까 취소 취소 사유 사유. 맞고, 니은이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취소 사유. 네, 징역형 받으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취소 사유예요. 네, 디귿.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정지 사유. 그리고 맞습니다. 리을이요.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억으로 하는 경우 정지 사유. 아니죠. 맞아요. 맞아요? 중개 대상물 매매를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되는데 매매를 업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도 매매 그때도 나왔어.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정지 사유랍니다. 또 틀렸었는데. 맞아. 이게 우리 학개론에서 했던 것 같아요. 정지 사유. 네, 매매를 업으로 한다는 게 학개론에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그쵸? 얼마 전에 그쵸? 이 지문은 들었던 기억이 나죠. 네, 맞아요. 정확하게 질이 아니에요. 맞는 그러니까 저 이거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그럼 다 맞는 거네요? 네. 다 맞는 거? 네. 5번. 다시 기억 한 번 더 읽을게요. 기억부터. 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취소 사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취소 사유. 네.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정지 사유. 네.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억으로 하는 경우 정지 사유. 네. 다음 문제요. 네. 벌금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벌금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5번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거든요. 기억 기억 니은 니은 디귿 리을. 리을 미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빼고 다 4번?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 맞으니까 기억부터 기억 니은 디귿 리을까지 다 맞는 거거든요. 네. 읽어주세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벌금 부과됩니다. 네.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벌금 부과됩니다. 네. 네.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2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 네. 관할구역 안에 2개 하면은 개. 네, 벌금 부과됩니다.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 공인중개사 임시 가오 안 나게 천막 쳐놓고 공인중개사 이렇게 걸어놓고 아니면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건물 멀쩡한데 그 앞에다가 또 천막 쳐놓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네, 그런 거 안 됩니다. 미음이요.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 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 중개사. 이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 사유고, 그리고 이제 기억이랑 니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3-3이라고 저희 외우거든요. 3-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3-3 이렇게 외우고, 네, 디귿하고 리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서 1-1. 자, 책 접고, 자, 접으시고 3-3 뭐가 해당돼? 기억 뭐였죠? 3-3. 3-3.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개설 중개업을 한 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는데 사무실 안 차리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는 거야. 한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우리는 개업을 하려면 사무소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일을 하면 3-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에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러니까 등록을 거짓으로 한 거. 나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훈아. 괜찮아. 우리인데 뭐.
그러면 자, 저 보세요. 다시 3-3.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 하는 건데 기업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어. 근데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해. 그러면 3-3. 3년 이하의 징역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하고, 또 하나는 거짓말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사람. 거짓으로 개업공인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사람도 3-3. 그다음에 이제 1-1. 1-1은 뭐가 있냐면 등록 관청 관할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개업공인 중개사, 그리고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 중개사는 1-1. 그리고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래서 거래를 할 수 없는데 중개 대상물을 광고한 공인 중개사는 500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이따가 또 할 거예요. 네. 이행 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행 강제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 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이에요.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 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우리 이거 공법에서 계속 토지 거래 계약 허가가 공법에 아니고 민법에 계속 나오네요, 그렇죠? 제가 이거 지금 민법에서 토지 거래 뭐 그런 이거는 저기 뭐지? 그 뭐예요? 용어가 뭐지? 저 계속 나오던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런 거 아니야? 그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허가구요? 하여튼 이런 비슷한 용어가 민법도 막 나오는데 공법도 나오고 하여튼 여기저기 다 나와요. 여기서 키워드는 100분의 10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 강제금 부과한다. 2번 질문 다시 읽어주세요.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 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를 쓰겠습니다 하고 허가를 받았는데 그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고 방치를 하거나 이행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취득 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네. 1번 질문이요. 이행 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새로운 숫자 3이 나왔네요. 3개월. 근데 여기서 틀린 거는 구두가 틀렸어요. 구두. 이행 명령은 구두로이 아니고 문서로만. 네. 이행 명령은 문서로 3개월 이내로 정한다. 한 번 더. 이행 명령은 문서로 3개월 이내로 정한다. 3번 질문이요.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명문 규정이 있다. 규정이 있다. 네. 해설 이렇게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 4번이요. 이행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 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 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징수하여야 한다. 마지막에. 징수하여야 한다. 네. 이 마지막 줄에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 강제금도 징수할 수 있다. 징수할 수 있다. 4번 질문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이행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 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 강제금도
징수할 할 수 수 있다. 있다. 해설 이행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그 전에 것도 징수해야 한다. 징수해야 한다. 네, 5번이요.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1년에 2번 아니고 한 번씩. 한 번씩. 네. 와. 최초 이행 강제금은 1년에 1회 그 이행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야. 네. 여기에 더 알아보기 있거든요. 26번. 네. 넘겨서 한번 읽어주세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방치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아까 봤죠 지문 네. 1번 지문. 임대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 무단 무단 변경이용은 변경이용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외의 경우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 문제다. 이거 한 번 더. 이행 강제금 부과 기준인데 이게 언제 나오는 거냐면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았는데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해서 이행 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10, 방치했을 때는 100분의 10,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그리고 임대했을 때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 무단 변경 이용했을 때는 토지 취득가액 100분의 5, 이외의 경우는 임대랑 똑같이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네. 그리고 27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만 옳아요. 기억만 옳다. 읽어주세요. 국제연합도 외국인 등에 포함된다. 다른 지문으로는 회사원의 50% 이상이 외국인이면 외국 기업에 포함된다. 이런 지문이 있거든요. 그것도 맞는 지문이고 여기처럼 국제연합도 외국인 등에 포함된다. 옳은 지문이고요. 니은 읽어주세요.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0일 내에 해설 읽어드릴게요.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이므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디귿이요.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6개월 내에 1년 아니고 6개월 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리을이요. 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은 외국인 등의 허가 대상 토지가 아니다. 근데 이게 그 다른 지문에 이런 거 나왔던 것 같아요. 국방 관련된 뭐 그런 데에 토지를 외국인이 하려면 구매하려면 지금 이거 27번 이것처럼 외국인이 뭐 국방 뭐 군인 관련된 뭐 그런 지역에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온 지문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그거는 딩동댕. 그리고 근데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외국인 등의 허가 대상 토지는 아니에요. 여기는 아니에요. 대상 토지가 아니야. 외국인이 살 수 있는 토지가 아니야. 네. 지문 다시 기억부터 한 번씩 더 읽을게요. 국제연합도 외국인 등에 포함된다. 됩니까? 네. 니은이요.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네. 그럼 외국인이 상속을 받았을 때는 며칠 안에 취득하고 취득하고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 신고하여야 한다. 네, 6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거 취득할 수 있나요? 안 돼요. 네, 취득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네, 3개만 더 풀어볼게요. 네. 28번. 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은 3번.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도 공법에서. 봤었는데. 아, 공법이요. 그러니까 이게 1, 2차를 같이 이게 구하면 20, 30%가 막 섞어져 있구나. 네, 세이브 된다니까요, 언니. 국법 공부해놓으면은 이거 중개사법도 풀 수 있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3번 지문.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근데 봐봐요. 언니 시도지사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네. 한대. 근데 시도지사 국장은 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시장 군수는 밑에 있고.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것 같아. 얘는 지정권자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밑에 제가 볼 때 이거 아니고 우리 그때 공법 공부했을 때 시장 군수가 만들어가지고 시도지사한테 올려. 얘네가 막내고 얘는 2인자니까 시도지사는 2인자니까 얘한테 올리면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해. 그 다음에 지정을 하고 그거를 공고를 해. 왜냐면은 국장이 공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2인자가 공고를 하면 그거를 공고 내용을 국장도 보고 밑에 막내들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한테도 통지를 하면 얘네들은 그냥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 통지.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인 거야. 지정. 그치, 시도지사가 2인자가. 지정한 거. 밑에 있는 애들이 만들어서 올리고 시도지사가 이제 해서 얘가 딱 그냥 지정 땅땅땅 이렇게 토지 거래 허가구로 지정합니다 하면 그거를 그냥 공고를 하면 국장도 위에 있는 국장도 알고 밑에 있는 애들도 우리가 여기를 했구나 이렇게 알게. 예, 그래서 시도지사가 2인자가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한 때 이거를 그냥 공고를 하면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도 따라야 되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도 이제 따르는 거죠. 그대로 따르는 거야. 얘는 그냥 통지만 하면 돼. 네. 얘는 그냥 지정이. 네,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면 지정하고 그냥 통지하면 나머지는 따르는 거죠. 알겠습니다. 1번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7년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7년 아니고 5년. 5년. 그리고 2번이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8번? 2번?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접 이게 틀린 건가? 아니요. 해설 읽어드릴게요. 어디 틀렸나 찾아보세요. 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시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그냥 시도지사가 하나 봐요. 다시 그럼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치면 된다. 거치면 된다. 그리고 4번이요.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5일. 5라는 숫자 지금 2번 나왔죠? 5년 5일. 그리고 5번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역 중 주거 지역의 경우 6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가 면제된다. 받아야 한다. 면제가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아야 한다. 네. 그래서 다시 문제 다시 읽어주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관련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딩동댕. 2번이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네. 그리고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번이요. 시도지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번이요.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뒤에 후록이 발생한다. 5번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경우 6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거래 허가 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600제곱미터 이하도 이하의 토지에도. 그래서 5번 해설 보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경우 기준 면적이 60제곱미터이고 최대화 하더라도 180제곱미터가 되므로 600제곱미터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서 더 알아보기 보시면 허가가 필요 없는 기준 면적이 있거든요. 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은 얼마요? 60제곱미터 이하,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이하,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이하,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 미지정구역은 60제곱미터 이하, 도시지역 외에는 250m 여기 주거지역 도시지역 외에는 250제곱미터 이하고 농지는 500m 500 500제곱미터 이하, 이하는 1000제곱미터 이하. 공법에도 나오는 거예요. 언니 똑같은 그러니까.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거 주상공록이에요. 상공. 허가가 필요 없는 기준 면적인데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이하도 해주셔야 돼요. 미지정구역은 60 이하, 그다음에 도시지역 외에는 250 이하, 농지는 500 이하, 이하는 1000 이하. 저한테 한번 불러주세요. 제가 숫자 얘기할게요.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이하,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이하,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이하,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 미지정구역은 60제곱미터 이하, 도시지역 외에는 250제곱미터 이하, 농지, 농지는 500제곱미터 이하, 임야, 1000제곱미터 이하. 자, 이거 덮고 빈종이. 아니 자, 어떻게 그래도 자, 적어요. 자, 불러드릴게요. 자, 주상공록. 허가가 필요 없는 기준 면적. 우리 주상공록. 주상공록. 그다음에 미지정. 밑에 미지정 있었고 옆에는 도시지역 외 해갖고 농지 있었고 임야 있었나요? 임야? 농지랑 임야? 하나 여기 250m. 주거는 60제곱미터 이하. 60.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이하. 공업지역은 200. 나 15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같아요. 여기가 100인가 보다 그럼. 100하고 150인가? 자, 알아서 적어봐요. 언니 기억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200. 저도 60. 응. 250. 500. 1000. 여기는 도시, 지역, 그다음에 이거는 뭐였지? 여기가 이마였나? 농지랑 임야. 농지 맞다. 농지, 임야. 오케이. 자, 오픈합니다. 자, 허가가 필요 없는 기준 면적. 주거 지역은 자, 60. 60. 자, 상업 지역 150. 150. 공업 지역 150. 150. 똑같고 녹지 지역 200. 200. 미지정 구역은 60. 60. 그다음에 도시 지역 외에는 250 250. 이하. 농지 지역은 500. 500. 임야 지역은 1000. 1000. 나겠죠? 150. 그러니까는 이 표를 언니 그냥 그림으로 눈으로 그쵸 이렇게 하면
이게 왜냐면 지금 중개사도 하지만 또 학교는 저기 공법도 나오는 거니까. 해가 필요.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냥 얘도 보고 쟤도 보고 이렇게 한번 보니까 다음에 보면은 또 외워야 버려요. 이렇게 아니야, 안 왜? 외워도 돼. 아니 이렇게 자료 남기지 마. 왜냐면 많아. 너무 많아서 이런 거를 또 안 볼 거야. 또안 이거 볼 거야? 풀고 이거 버릴 거예요. 아, 또 새 거 풀으셔야 돼. 자, 이제 2개 남았어. 29번. 잘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갑의 네. 중개사무소 폐업 및 음.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 이거 어려운 질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난이도 상이에요, 상. 어, 여기 키워드는 폐업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옳은 거는 4번이거든요. 이거는 오늘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29번 안 하고 이건 넘어갈게. 이건 너무 다음에. 힘들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거는 안 해도 되고. 오늘은 30번은 쉬워. 30번만 할게요. 네, 30번이요. 개업 공인중개사 갑은 네. 소속 공인중개사 을과 음. 중개보조원 병을 고용하고자 한다. 음. 공인중개사 법령상 이해 관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언니랑 저랑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언니가 개업을 했어. 그래서 언니는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에요. 저는 언니 회사에 취직을 했어. 나는 소속 공인중개사 을이야. 그리고 언니가 중개 보조원을 뽑는데 한 명을.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기업. 병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중개 보조원은 외국인이어도 됩니까? 된 것 같아. 됩니다. 됩니다. 기업. 오케이. 됩니다. 동그라미. 옳아요. 니은. 을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을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사. 저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 관청은 을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까? 네. 네. 동그라미. 디귿. 갑은 을의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고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나요? 10일 이내에. 음. 7일 이내인가 이거? 30번에 옳은 정답이 1번이에요. 기억만 옳고 니은도 틀렸대요. 왜? 직무교육 수료 여부? 을은 소속 공인중개사이므로 실무교육. 실제 업무. 그렇죠. 직무교육은 저기 중개보조원이구나. 그렇죠. 실제 업무를 하는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야, 공부 다 해놓고 이렇게 실수하면 안 돼. 그쵸? 실무교육이구나. 네. 디귿은 해설 읽어드릴게요.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 후가 아니고 전까지 하여야 한다. 네. 그래서 디귿은 지문 보면 갑은 을의 업무 개시 전 10일 이내에 10일. 등록 관청에 고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무조건 이거 저기 숫자가 나오면 숫자가 틀린 걸로. 전이랑 후, 여기 후가 그러니까. 틀렸네. 이게 오늘은 3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